반갑습니다. 한국 아메이에서 가오를 담당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이준환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날 최고의 리더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계속 상상했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설마 그게 아메이일 거라고는 아메이를 시작하면서부터 또 계속 상상했습니다.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아메이 사업, 제가 아메이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아메이를 사랑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 영상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OSR에 왔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실제로. 네. 제가 와이프가 처음에 저한테 아메이를 얘기했을 때 아메이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저는 이 클럽 가오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회원은 저하고 저희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클럽 가오에는 이 아메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한번 진지하게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설령 내가 아메이를 알아보고 아메이가 진짜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가오 빠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우리 와이프의 조용한 이 속삭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미팅에 가보자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몇 번 정도의 미팅에 가보자는 제안을 듣고 미팅장에 가보셨나요? 저희 같은 이 가오형 인간들은 거절도 아주 가오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도 넘게 듣지도 보지도 심지어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의 집념을 깨우고 만 거죠. 저의 계속되는 거절에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저한테 미팅에 가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미팅에 가보자. 어느 날은 제가 양치를 하고 나왔는데 당신의 이가 오늘은 유난히 환해 보여, 미팅에 가보자. 또 밥 먹고 나면은요, 소화도 시킬 겸 미팅에 가보자, 이렇게 저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정말 1년도 넘게 수백 번, 수천 번 이 미팅에 가보자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집념의 여인 성은정 리더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성은정 리더. 네, 여러분 저 집념 덩어리 성은정 리더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념으로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이제 제가 미팅장에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미팅장을 간 거는요, 사업을 알아보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이 아메이 사업을 잘 이해해서 와이프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미팅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 3개월 정도 미팅장을 지켰고요. 책도 한 30권도 넘게 읽었고 음원도 한 100개 이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게 뭐였냐면, 내가 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지 못했을까,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아메이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메이 사업은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우리가 원하는 그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 가오형 인간들은 그 과정도 가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도전했던 게 바로 100번 STP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는 이런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 아메이를 한 몇 명한테 얘기하고 와서 거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형, 아메이 사업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클럽 가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가오 빠지는 행동이죠.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100번에 도전을 합니다. 제가 실제 도전했던 내용을 조금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네,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왼쪽에는요 데모그래픽 정보가 있고요. 네, 저는 저와의 관계 정도를 제가 사전에 설정하고 또 사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도 풀 버전이 있었고요, 하프 버전이 있었고, 그 사업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들의 브랜드에 대한 매력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약 130번의 제가 사업 설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130번의 사업 설명을 했는데 사업자가 여러분 몇 명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빵명 나왔습니다. 저도 너무 놀랬고요. 저희 와이프는 진짜 놀랬습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소스라치게 놀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이 사업을 그만두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됐던 거죠. 정말 징하게도 안 나온다. 네. 하지만 저희 가오에 철칙이 있습니다. 네. 좌절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밟고 일어서는 것이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100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요. 200번 하는 거예요. 200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300번 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100번 사업 설명을 하면서 얻은 진짜 큰 소득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사업 설명을 한 번 들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3번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5번 들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업 설명을 130번 하는 동안 130번을 다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130번을 말하고 130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이에 대한 저의 믿음이 완전히 확신으로 바뀌었고요, 완벽한 자기 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저희가 작년에 다이아몬드를 결정하고 도전하고 또 성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혀 박수를 이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이 정도. 제가 다 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가장 그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일단 베이스 캠프로 올라간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에는요 총 14개의 8,000m가 넘는 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8,000m가 넘는 고지를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베이스 캠프로 올라가게 되죠. 8,000m 고지를 해발 1m부터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걸 이 베이스 캠프로 올라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베이스 캠프는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베이스 캠프가 여러분 5,920고지에 있습니다. 여긴 산소도 희박하고요, 그죠? 그다음 만년설에 365일 영하의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이스 캠프에는요 8,000m를 도전하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정보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유통되는 정보의 질과 양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FCA가 되는데 여러분 총 몇 레그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14레그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계시는 건 아닐 텐데요. 플래티넘에 도전하는 리더님들의 베이스 캠프는 어딜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론즈 빌더 같습니다. 내가 매달 그 브론즈 빌더 15%를 어떻게든지 버텨낼 수 있다면, 그죠? 우리는 매달 SP를 도전해 볼 수 있죠. 네. 그럼 보석을 도전하는 리더님들은요? 네, 보석을 도전하는 리더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 고지 같습니다. 내가 매달 그 힘든 1,000만 고지를 어떻게든지 해낼 수 있다면 저희는 보석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이스 캠프로 여러분 이동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버킷리스트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버킷리스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장소들을 막 적죠.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미 버킷리스트를 찢어버리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줄로 그어버리죠. 이번 생에는 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메이를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버킷리스트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메이를 머리로 이해하고 그 희망이라는 두 글자로 제 가슴 속에 새겨 넣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버킷리스트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많이 있죠. 그죠? 아이들의 미래, 부모님의 노후, 또 저한테 와준 와이프에 대한 보답, 또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꿈,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것들을 다 지켜내고, 그죠? 이 아메이라고 하는 멋진 기회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멋진 리더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준원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남자는 가오에 살고 또 가오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준원 리더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아메이를 안 하는 게 가오다라는 생각에서 아메이를 해내는 게 가오다라는 생각으로 멋지게 생각을 바꿔낸 이준원 리더님이셨습니다. 네, 진짜 도전에 몰입하면 체면 따위, 가오 따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준원 리더님 카이스트 출신이라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카이스트 출신이셨습니까? 네, 대단하신데요. 방중아 리더님은 홍대에 다니셨다고요? 네, 갑자기 네. 평균이 확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일단은 방중아 리더님은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중아 리더님은 혹시 가오 클럽 말고 홍대에서 어떤 클럽을 다니셨을까요? 저의 클럽은 세이 클럽에서 아마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면은 우리 또 서울대를 졸업하신 우리 이지연 리더님께서는 어떤 클럽을 다니셨을까요? 클럽이 뭐죠? 저는 도서관에만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클럽이 신설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더 라이브러리. 네. 네. 네, 그럼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두 번째 도전의 주제로 이정선 리더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이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자가지고 메이크업 하는데 메이크업 선생님도 혼났어요. 너무 피부가 다 망가졌다고. 그런데 저 지금 피부 괜찮나요? 네, 많이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오늘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되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이 무대에 서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의 아메이 시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무심코 갔던 미팅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멋진 여자를 본 적이 있었던가? 배울 점이 많았고요. 도전해가며 성취하는 모습들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저의 아메이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호기로웠지만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리 걸음이 느껴질 때마다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 지혜를 빌려 나갔고요. 파트너들과의 진한 소통을 하면서 팀워크를 내며 하나하나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술상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출산하면서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험관으로 임신한 저는 입덧이 머리로 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무거웠고요. 일어날 수 없었고요.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파트너들이 팀방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모습, 그리고 스폰서님이 파트너들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겠다, 될 수 있겠다,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다이아몬드를 포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늘 다이아몬드를 꿈꾸고 다이아몬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얘기했어요. 넌 다이아몬드 딸이야. 그거는 저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다이아몬드세요? 네,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정했거든요. 결정했으면 가는 거고,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고, 이제 안 가면 언제 가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임신, 출산 직후 육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아메이 사업을 놓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말이야 쉽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보고 싶었어요. 그 아기를 안고 싶었고 그 아기의 냄새를 맡고 싶었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파트너들한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할 수 있어요, 응원할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도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파트너 얼굴이 한 명 한 명 떠오릅니다. 저의 시험과 임신, 출산을 기다려주고 지켜봐준 저의 파트너들. 제가 여기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전해야, 성장해야 저의 파트너들을 돕고 또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돕고 있는데요. 제가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에게는 고인이 되신 하늘나라에 계신 스폰서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스폰서님을 떠올리면서 그 스폰서님과 사업하면서 나눴던 톡을 제가 메모장에 저장해 놨는데요. 그 톡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멘탈을 잡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새로운 사람만이 솔루션이다. 새로운 사람만이 솔루션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는 말입니다. 항상 들려왔던 말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새로운 사람이 솔루션이란 말이 너무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 그래, 이거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자. 그리고 제가 한 거는요, 100이 된 아이를 들쳐업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기가 23년생 토끼띠예요. 근데 저희 늦은 출산으로 산모들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가장 많은 나이 차이는 20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갖추면서 다녔습니다. 그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요, 공동 육아를 하면서 베이킹을 만들고 거기서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아기가요, 저한테 6번 내글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파트너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데요, 제가 사업 설명을 마쳤죠. 당연히 아기를 데리고 갔죠. 너무 조용하고 가만히 있던 아기가 제가 사업 설명을 하자마자 울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달래지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기띠를 메고 사업 설명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기가요,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 고운히 잡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신나게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파트너는, 그 모습을 본 소비자는 지금 저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100이 된 아이가 용평 세미나를 갑니다. 파트너들과 스폰서님들이 너무 어리잖아, 그냥 집에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가고 싶었고요, 가야만 했고요, 동기부여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바리바리 싸고 젖병과 분유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용평 세미나에 갑니다. 당연히 너무 좋았고요, 너무 동기부여 받았고요, 그때 같이 간 소비자가 저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행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용기를 얻었고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를 믿기 시작합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저희는 도전해 가면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저는요, 스스로 믿었어요. 그리고 되뇌었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자신을 믿어봐. 바라는 대로 다 잘 거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자신을 믿어봐. 바라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자신을 믿어봐. 바라는 대로 다 될 거야. 여러분을 믿어보세요. 무조건 됩니다. 고! 다이아몬! 감사합니다. 네, 멋진 스피치를 해주신 이정선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메 하면서 초창기에 642 플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정선 리더님이 보여주셨던 육아와 사업, 그리고 이정선, 이게 진정한 또 우리 아메의 642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네, 실은 아이를 낳는 것 자체로도 도전인데요. 네. 정말 아이와 사업까지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슈퍼맘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이제 멋진 스피치를 해주신 걸 마지막으로 도전을 주제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주실 리더님이 뒤에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 마지막 순서시기 때문에
강북일 리더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일입니다. 방중아 리더님이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데 다이아몬드 동기입니다. 내가 나올 때 내 나이를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안 하네요. 올해 7순입니다. 칠순치고는 싱싱해 보이죠. 육질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 맛에 아메하는 거죠, 뭐. 여기 13,000명이 지금 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대단한 이 많은 분이 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자유라는 주제가 저한테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 3사, 공중파 방송 3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30여 년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동안 참 상복이 많은 그런 PD였습니다. 다큐멘터리 PD로서. 그 중에 몇 가지 상만 지금 여기 나열을 해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뭐 좋은 건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PD를 3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작업 과정을 겪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보상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체험 24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은 저는 제 프로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쟁터나 기근 현장,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대전차 지뢰를 갈 때는 발견 못했는데 올 때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놀라움의 상황은 깜짝 놀라진 않습니다. 갈 때 밟았으면 죽었잖아. 그리고 그날 호텔에 들어가서 막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 놀라움이 천천히 오는 거죠.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접니다. 제가 저랬던 때가 있었답니다. 저도 리즈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거보다 좀 나아졌었어요. 근데 저게 바로 포장을 받고 그때 잡지에 나온 사진인데, 저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PD를 30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혹시나 그 겪은 일, 나의 프로필에 대해서 AI는 알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로봇이 어떻게 나를 알아? 근데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강북일 PD와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 사회를 깊이 있게 파헤친 다큐멘터리. 강북일 PD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 특히 별표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별표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사회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신기하죠? AI가 어떻게 저런 문장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저런 목소리로 읽어줄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자, 제가 프로듀서를 30년을 하면서 저는 보상이 굉장히 큰 직업이에요. 프로그램 할 때마다 그때그때 리액션이 있습니다. 시청률로 리액션이 있고 신문 기사로 표현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직업인, 가슴이 항상 뿌듯한, 그러니까 뻑뻑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하다 보니까 뭔가 한 군데 비어있는 듯한, 가슴은 행복한데 머리로는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 때, 한 20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때 제게 온 게 아메이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는요, 여러분 워라밸이라는 말 있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좀 맞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힘들 때가 더 많은데 힘든 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요,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할수록 잔재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핀업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더 큰 그런 행복감, 그런 성취감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메이는 제게 어떻게 왔을까요? 2002년 굉장히 뜨거웠던 여름입니다. 월드컵의 그 열기가 점차 식어갈 즈음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아내 이현호 리더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말이야. 응, 얘기해. 무슨 말인데? 사업할래. 그래, 사업하기로 했잖아. 그 당시에 이현호 리더는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옷값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옷 사업을 하면 그걸 지가 입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옷 가게를 차려주기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저울질을 하고 있을 때예요. 어떻게 하면 보증금은 좀 싸게 할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어렵게 다시 한번 제게 하는 말,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아메이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 없게. 제가 버럭할 줄 알았나 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제 직업은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에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고발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피라밋 같은 쟤네들이. 그 당시에 피라밋과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혼동될 때예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조사를 하면 한 10명 정도가 파헤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서 결과를 알아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겠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일과는 연관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열심히 했습니다. 첫 해에 이 사업을 해서 여행을 갔어요. 12월에 SP가 됐고 9개월 점수를 가지고 여행을 갔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열심히 뛰었어요. 이현호 리더 저보다 훨씬 500만 배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회사 일, 저녁에는 이현호 리더하고 후원하러 다니고 STP하고 소비자 개발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요. 한 10년 정도. 5년여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후에 저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겁니다. 57살 내 생일이 들어있는 그 달에 그만두게 돼 있어요. 5월 25일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5월 30일 날 저는 5월 말일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1일이 됐을 때 아침이 밝았어요. 나는 갈 곳이 없었어요.
나 제 차에 올라 앉아봤습니다. 시동을 켜고 갈 곳이 없었어요. 부르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바빴던 내 전화기가 아무 소리도 안 내. 울림 소리가 안 나는 거. 누가 나를 찾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뭐야? 나는 어디다 쓰지? 나의 용처는 뭐지? 앞으로 3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른다는데 앞으로는 나는 그 긴 세월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북풍 한설 비바람 몰아치는데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어요. 나 외로워요. 나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픈데 나 위로해 줄 사람은 없나요? 이 아프다는 소리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어. 왜? 나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제까지는 나 굉장히 부자였거든. PD 생활하면서 자부심으로 나는 부자였어요. 근데 오늘 6월 1일 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누가 도와주나요? 누구한테 호소를 하나요?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은 테니스 배우러 가고 레슨, 오전에 수영, 낮에 요가 배우러 가고, 저녁에 피아노 레슨하러 바이올린 하고. 하다못해 저 강아지를 좋아해요. 애견 미용 학원을 다녔습니다. 17살, 18살 그런 여자들이 90% 있는 여학생들이 미용 학원을. 저 애견 미용사 3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줬을까요?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너무 비어 있으니까 이 빈 가슴을 아무것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황사가 가득한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서 쇠 하는 소리가 나요.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가 더 커져. 얘가 쇠. 아베이 공기청정기. 네가 여기 있었니? 너 아메이잖아. 내 이 오염된 몸을 네가 지금 청소를 해주고 있는 거야. 쑥 더 세져. 그때 내 옆에 가까이 있었던 바로 옆에 있던 아메이가 발견된 거예요. 아메이가 내 거잖아요. 우리 부부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너덜너덜해진 평생 타고 온 내 말, 그 말은 이제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 하얀 백마가, 잘 길들여진 그런 백마가, 천리마 있죠. 앞으로 수십 년을 달려도 지칠 것 같지 않는 백마, 기름이 잘 흐르는 백마가 마련이 돼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 이현호 리더와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반전입니다. 이 부분이. 박수 쳐달라고 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옆에 있었던 걸 발견을 못했는데, 저는 PD가 이 세상의 최고의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이드 잡으로 아메이를 했던 거죠. 존재 가치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견이 된 거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다면 이현호 리더, 제 아내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제 아내의 과거를 뜯어 헤쳐보겠습니다. 제 아내는요, 하루 종일 자기야를 500만 번을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로 수십 번 전화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야, 다림이 어딨어? 그러면 그 장식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맨 위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놀아달라고 하루 종일 자기야 회사에 계속 전화 옵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기야, 내가 들어가서 한 5초나 10초 정도 지난 경과한 후에 나를 자기야라고 불러줘.
문 열자마자 하면 뭐 해달라고 하니 내가 가슴에 허걱 하거든. 그럼 문 열고 들어와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도 돼. 그럼 자기야, 오늘은 뭐 먹을 거야? 그럼 저는 백팩을 내려놓고 앉아보지 않고 주방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저녁을 해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남편입니다. 얼마나 장한 남편입니까? 그거를 우리 아내는 몰라줍니다. 어디 있어, 이현호 리더님? 어디요? 그리고 말입니다. 고자질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야, 예금하고 적금하고 뭐가 다른데? 이때가 41살 때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41살인 내 아내가 예금하고 적금을 몰라 아무리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심한 거예요. 이랬던 이현호가, 이랬던 그녀가 우뚝 섰습니다. 아메이 사업 안에서 우뚝 자기 발로 섰습니다. 이현호라는 이름 앞에 다이아몬드, 이현호 다이아몬드로, 이제는 수석 다이아몬드 이현호로 섰습니다. 얼마나 장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현호는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들어주는 거는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파악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줍니다. 어디가 아픈 데를 보듬어줍니다. 다독여줍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할 만하죠. 우뚝 설만하죠. 그렇게 의존적이었던 내 아내가 남편한테 기대지 않고 남편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발로 섰어요. 저는 이현호 리더의 가치를 여기서 인정을 합니다. 아메이 사업자 수석 다이아몬드 이현호의 가치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북곡 다녀왔을 때 가서 찍은 사진 중에서 베스트 사진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언니입니다. 셋째 언니, 에메랄드 셋째 언니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같이 사업하고 있는 큰 언니의 딸 이민재 리더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민재 리더가 엄마 아빠를 초대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 이민재 리더의 아빠는 산부인과 의사세요. 이번 이 기회에 저 형님하고도 굉장히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족 사업의 즐거움이 이거구나. 이 여행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이 7명에서 8명, 9명 늘어나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치는 저하고 저희와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파트너들입니다. 이 파트너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 이 안에는요, 월급쟁이도 있고요, 하루하루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20년을 아토피로 고생하다 우리를 만나서 행복의 사회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우리 홈미팅에서 그 즐거운 분위기에 동화돼서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파트너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즐길 거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6개월 만에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두뇌 형이지. 남편이 넉넉하게 벌어다줘서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불안하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들을 열심히 후원해서 열심히 도와서 보석 피드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부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
이 세상을 자신 있게 하늘을 이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명패를 가슴에 탁 붙여주는 그날까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여러분도 모두 함께 자유인이 되시기 위해서 함께 가보시죠. Adesso si vivrò con te, partirò su navi per mari e io lo so. 네, 멋진 스피치를 해주신 강북일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섹션부터는 이쪽 방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은 실은 보통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단순 사건 보도가 아니고 심층 조사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면밀히 조사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의 PD님이 인생을 건 아메이라는 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방중환 리더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죠? 강북일 리더님 집이 강북일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 계시더라고요. 역시 네. 노력하시는 방중환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